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던 강제 노역 장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는 한술 더 떠서요. 가미가제,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의 자살 공격 때의 유서와 편지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뭐 주변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 짚어보죠. 먼저 강제 노역 장소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 한숨도 못 잃었다는 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세요.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표님 아버님이 강제징용을 당하신 거죠? 네. 예. 언제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예, 1944년 가셔갖고 돌아오시지도 않았고, 예. 나중에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예.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록을 알게 됐죠.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들도 계시는데 아버님은 끝내 못 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일본은 뭐 돌아가셨다고 연락 자체도 안 했으니까요. 이 대표님 몇 살 때 끌려가신 거예요? 제가 13개월. 13개월. 네네. 그럼 아버지 얼굴 전혀 기억 안 나시겠네요.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시죠. 13개월이면. 예. 일제 만행 때문에 이 대표 삶에서는 아빠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린 거네요. 마음속에만 남아있죠. 사진이라도 한 장 남아 있습니까? 예, 사진은 한 장 있어요. 딱 한 장 있습니까? 네네. 그거 보면서 그냥 아빠 생각은 달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조선의 강제징용자들이 착취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한 그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죠. 미쳤다. 완전히. 예.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제징용 자리 그 자체를 그대로 두면 예. 그것이 영원히 그 강제징용이라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서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속셈이겠죠, 그게.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아베 저 텔레비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저 사람이 사람인가 미친 뭐 광란에 상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뭔지 모르게 쫓기는 듯한 여유롭지 못하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여기가 메이지 산업혁명의 유산이다 라면서 이제 네. 4개현 28개 시설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하시마 섬이라고요. 하시마 섬이라는 곳은 그 죽음의 섬이라고 불려졌고요. 그 축구장 2개만한 그런 크기의 섬이었고요. 예. 거기는 해저 탄광이 있었는데요. 해저 탄광. 예. 거기에서 계속 가스 폭발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거기가 하시마 섬은 죽음의 섬이다. 죽음의 섬이다. 예.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걸 제가 좀 뒤져보니까요. 1944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이 하시마 섬에 많게는 800여 명의 한국인이 끌려갔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하 1000m가 넘는 갱도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도망가려고 한개 바다로 뛰어들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죽음의 섬이다. 그래요. 라고들. 예. 사실은 이 하시마 섬이 지금도 일본에서는 관광지로 쓰이고 있다고요. 예. 관광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 보면서 혹시라도 참여할까 하고 우리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하시마 섬이라는 곳이 죽음의 섬이라고 불려지니까 예.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포장을 해서 죽음의 섬이라는 것을 그 이미지를 탈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모든 것이 그때 우리가 식민지가 속에서 강제동원됐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포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 일본 그 섬이 있는 곳이 이제 거기가 아베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예,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더라고요. 예. 그 야마구치현이 아베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총리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태어난 그 곳을 문화유산으로다가 등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 야마구치도 해저 탄광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일본 정부가 지금 뭐 우리 목소리를 듣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하시죠. 일본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예. 이웃나라와 좀 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자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노역지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는요. 가미가제 특공대의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다는 거죠. 아, 중앙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공식적인 망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도 망언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뭔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죠. 아,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미가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쉬운 말로 자살특공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가미카제 특공대, 가미카제는 신풍이라고요. 그렇게 쓰고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뜻은 그런 곳인데 예. 일단 1944년 10월 20일에 최초 공격대가 잔수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25기였는데 주로 필리핀, 오키나와에서 특공을 실시하고요. 네, 그것이 상당히 확대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만 4천 명이 특공대로 사망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정도로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예. 4개로 변선된 특공대를 중심으로 예. 상당히 많은 특공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원들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정말 자원부대가 맞습니까? 100%?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미우리 신문 회장인 와타나베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고 사실상 특공대원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하고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조종사 대부분이 무척 어렸다면서요, 나이가? 예.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 물론 연령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습니까? 말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특공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린 사람들은 15살 상당히 많은 어린 병사들이 참가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혹시 조선인 학도병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거기 칠안 특공 기지에 한전시켜서 말씀드리면 11명의 조선인 병사가 출격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어떤 한 지역의 특공대들 그걸 살펴보면 거기만 해도 11명 정도의 조선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냥 전투기를 타고 적의 전투기를 향해서 내가 폭탄이 돼서 돌진을 하는 거잖아요. 가미가제라는 것이. 네. 가미카제의 목표는 일단 연합군의 큰 폐를 노렸습니다. 배를 주로. 아주 큰 그러니까 함대를 노린 것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까? 처음은 연합군을 많이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예. 그러나 일본이 상당히 말기에 가면 불리한 그러한 전쟁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전환시키는 데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반전 못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가미가제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신청한 게 어딘가 하고 봤더니 가고시마현의 미나미 큐슈시 이런 곳이네요. 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미나미 큐슈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러 개 특공 기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 시 안에 예, 특공대 시 기지가. 안에요. 사실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 고발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이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2차 대전의 가해자인 일본 가미가지의 편지 유서를 나란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달라. 이건 상식적으로 어불성설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 치랑 그 특검평화회관의 특징으로 보면요. 예. 야스쿠니 신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5월 3일에 매년 그 위련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 위련제 그리고 현찬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그 전사자들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위식하고 같습니다. 완전 똑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하냐고 하면 예. 전사자 특히 여기서는 그 특권대로 전사한 사람들의 영혼을 예. 초홍하여서 당신들은 정말 잘 살았고 당신들의 생애에는 현재 일본의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다. 예. 그렇게 해서 영혼을 그 만족시키는 위련제를 실시하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야스쿠니 신사를 지금 세계 기록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거나 똑같은 꼴이네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피한 전쟁을 완전히 미화하는 침략 전쟁이 아니었고, 예. 그 일본의 기초를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그러한 특권대원들이었다라고 해서 물론 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 승격시키지 않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와 똑같습니다. 아니 참 지자체는 저러고 있고 또 동시에 중앙정부에서는 뭐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그러더니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일본 총리 대신을 암살해서 사형 판결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공식 정리를 해버리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예,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중근 기념관 거기에는 반대하면서 예. 그 동양 평화론자였던 안중근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그 침략 전쟁으로 감행한 그러한 그 기록물이나 그러한 기록 그 콧물이나 뭐 모든 것을 더 전담화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참 말씀하시던 중에 잘 짜여진 계획, 어떤 잘 짜여진 플랜에 의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 그러면 지금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까요? 예를 들면 이번의 내용 그리고 지난해에 그 일본에서 그 문화유산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으로 될 수 없는 이유서를 중국하고 예를 들면 그 연대하여서 이유서를 그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든가 그런 그 논리적인 작업이라든가 증명하는 작업 그런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쪽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연대해서 이 공동 전선을 이뤄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